안녕하세요. XDTV 이성식입니다. 지난번에는 인터페이스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인터페이스의 아이콘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 마지막에 제가 공유하기 아이콘은 왜 그렇게 생겼을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공유하기 아이콘을 비롯하여 아이콘 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공유하기 아이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디자인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쉽게 공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아이콘을 보고 공유하려면 이 버튼을 누르라는 거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겠지요. 어떻게 하면 아이콘을 직관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을까요? 아이콘이 무슨 의미인지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이미 그 쓰임새를 잘 알고 있는 물건을 차용하여 아이콘을 디자인하면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아이콘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콘을 위해 차용한 물건 등을 메타포라고 합니다. 메타포는 은유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요. 예를 들어 전화 앱의 아이콘이 전화 수화기 모양일 경우 전화 수화기 메타포를 적용했다고 하는 식이지요. 그리고 메타포와는 별도로 아이콘은 스타일을 갖는데 같은 수화기 메타포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어떤 스타일로 형상화했는가에 따라 아이콘 디자인의 스타일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콘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메타포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일과 스타일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타포는 주로 아이콘의 의미를 전달하는 사용자의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고, 스타일은 전체적인 인터페이스의 인상과 느낌을 전달하여 사용자의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최적의 메타포는 대부분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메타포를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은 기능을 나타내는 아이콘의 메타포를 디자인하려고 할 때 실무 디자이너에게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같게 하면 카피캣 이슈가 있고, 서로 다르게 하면 낯선 메타포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이죠. 저는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메타포는 어느 정도 공통적인 것을 사용하더라도 스타일을 달리하여 전체적인 브랜드의 특성을 살린다면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앱들도 살펴보면 실제로 서로 다른 앱들이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쓰는 대표적인 물건을 메타포로 비슷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류의 앱 아이콘은 우편 봉투 메타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채팅류의 앱은 우편 봉투 대신 말풍선 메타포를 주로 사용합니다. 카메라류는 카메라나 조리개 이미지를, 갤러리류는 사진 프레임이나 사진 액자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캘린더류는 달력과 숫자를 결합한 경우가 많고, 이메일류는 편지 봉투와 액자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 외에도 지도, 내비게이션, 음악, 시계, 계산기, 녹음기 등등 수많은 앱의 아이콘들도 비슷한 개념의 메타포를 채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앱 아이콘뿐만 아니라 앱 내에는 수많은 기능들에 대한 아이콘도 있는데, 때때로 텍스트를 같이 써서 그 기능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아이콘은 그 이미지만으로도 해당 기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이때 메타포를 활용하면 알아보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기능은 대표적인 메타포를 쉽게 지목할 수 있는데 반해서 어떤 기능들은 그것이 매우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공유하기의 경우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공유하기 하면 떠오르는 메타포는 무엇인가요? 저는 일상생활에서 공유하기를 대표하는 것이 잘 떠오르지 않는데요. 공유한다는 나눈다와 전달한다와 같이 행위를 나타내는 개념이어서 특정한 물건을 상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공유 아이콘을 보았을 때
쉽게 공유하기 기능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나요? 저는 처음 안드로이드의 공유하기 아이콘을 접했을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점 3개가 선으로 연결된 형태의 아이콘인데 안드로이드에서 지금까지 같은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아직도 이 아이콘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겠지요? 네, 바로 이 점이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점차 학습되고 나면 더 이상 이해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는 점 말입니다. 즉, 아이콘 디자인은 지극히 상대적이고 맥락적인 작업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요소 중에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높은 고려사항인지를 판단하는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콘 디자인을 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아직 무슨 기능인지 모를 때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시키는데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물건을 빗대어 표현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초기 애플사가 출시한 아이폰의 아이콘 디자인은 많은 사용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이콘 하나하나가 무슨 기능인지 이해하기도 쉽고 모양도 정교한 그래픽으로 실제 사진을 찍어 놓은 것처럼 극사실적인 이미지로 되어 있어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것을 특히 스퀘어 모피즘이라고 해서 애플사가 데스크탑 인터페이스부터 채용해온 비주얼 전략이었죠. 바로 일상에서 익숙한 물건을 메타포로 활용하는 전략 그 자체라고 하겠습니다. 이후 사람들이 그 아이콘에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학습된 후라면 더 이상 아이콘의 메타포, 즉 생김새는 중요하지 않는 순간이 됩니다. 이때는 모양보다는 아이콘의 데이터 크기라든지 아이콘에 있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하는 다른 요소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도 처음에 스퀘어 모피즘 스타일에서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플랫 디자인 스타일로 변하게 되는데요. 아이콘을 포함한 인터페이스의 그래픽이 단순해지면서 이것을 디스플레이해야 하는 소프트웨어의 부담을 줄여줘서 더 빠른 퍼포먼스를 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더 이상 신규 사용자를 확보하기보다는 재구매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재편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의 아이콘들을 충분히 학습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시장에서 아이콘의 의미가 충분히 학습되었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높이는 방향으로 아이콘 디자인 전략에 변화를 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충분히 아이콘에 대한 학습이 된 상태에서는 아이콘의 모양보다는 아이콘의 위치가 더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 폰으로 바꾸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뺐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경험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아이콘이 무슨 기능인지를 몇 번의 경험으로 학습하고 나면 다시 그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즉각 실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머슬 메모리가 작동되게 됩니다. 몸의 기억이라고 표현해도 좋겠네요. 저는 머슬 메모리의 그 자체보다는 사람들의 몸의 기억에 의존해서 많은 일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디자이너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폰을 바꾸는 경우처럼 갑자기 아이콘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 사람은 혼동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폰 하단에 백키가 없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엄지손가락으로는 거기를 누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스스로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나 나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인간의 특성 때문이니까요. 이렇게 같은 아이콘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아이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UI, UX 디자인은 절대적인 원칙보다는 맥락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분야라는 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이콘 디자인을 비롯해서 모든 사용자 경험 디자인은 상황에 따라 다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